이제 야 여기도 한국도 힘들다 죽지 못해 산다 하니까 그쪽에서 진짜로 듣고 야 근데 죽지 못해 살면 어떡하니 여기서는 죽지는 않는다 이쪽에 다시 오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고 슬프다. 안녕하세요. 오빠 들었습니까? 네, 뭐라고? 안녕하십니까? 야, 군대인 줄 알았어요. 군대인 줄 알았어요. 네, 여러분 오늘은 저희 구독자님께서 댓글로 그 이제 북한하고 통화할 때 어떤지 그런 걸 궁금해 하셔가지고 저희가 또 우리 구독자님이 또 궁금해 하시는 거를 잘 풀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 또 잘 아시는 이웅길님을 모시고 북한에서 한국하고 북한하고 통화하면서 그런 에피소드나 뭐 궁금했던 거나 그쪽 이쪽 다 궁금했던 거나 뭐 그런 걸 위주로 북한과의 통화로 주제로 한번 이웅길님 모시고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그 북한하고 어떻게 통화를 하고 이렇게 조금 북한 주민들하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조금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돈을 보낼 때 실질적으로 돈을 보낼 때 그것이 어떤 경로를 해서 정확히 우리 가족한테 전달되는지 이걸 남한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 하더라고. 아니 돈을 주는데 어떻게 그게 북한에 그대로 전달이 되지? 이 의문점을 조금 하나씩 풀어갔으면 좋겠어. 뭐 보안 상황이 아니니까 어차피 그렇죠. 네. 뭐 이 중국을 통해서 보내잖아요. 근데 뭐 중국밖에 없으니까. 근데 중국은행에 바로 넣는 건 아니고 한국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는 뭐 그러니까 조선주동포 네. 그런 동포들한테 돈을 입금을 하면 그 동포들이 거기서 돈을 환전을 해, 그러니까 환율 계산을 해가지고 내가 만약 100만 원을 보낸다 하면 현재 환율 봐가지고 뭐 5,700원이다 중국 돈 하면 그 5,700원에서 30% 수수료죠. 30%를 계산해서 30, 뭐 사무실 가면 1,700원 정도를 떼고 4,000원 정도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이 그걸 인민폐 중국 돈으로 받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영상으로는 한 번 못 받아보고 전화로 그냥 받았다. 저한테 얘기하시면 근데 가족하고 직접 돈을 보내고 내가 받았다고 확인했어? 얼마를 받았는지도 확인했어? 얼마를 받았는지는 확인 안 했어요. 전화했을 때 내가 이제 받았다. 빨리 끊어야 되거든요. 그럼 몇 프로를 가운데서 먹었다는 것도 알아요? 내가 보낼 때 내가 올해 초에 보냈거든요. 그때 35%였어요. 그럼 웅길이가 이거 30%, 35%인데 여기서 이 중간 다리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조금 자세하게 설명 좀 해줘. 네, 일단은 뭐 여러 선이 있는 건 아니고 딱 그냥 한 명이에요. 중국의 기본 프로스, 그러니까 중간 브로커죠. 그러면 내가 이게 한국에 있는 뭐 유미 동생이나 누나가 저한테 부탁을 해요. 뭐 소개하면 저는 붙는 게 없고 저는 내가 만약 브로커라면 내가 연락을 해요. 그쪽에다가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친구라든가 친구한테 연락해서 야 오늘 돈 보낸다. 그럼 중간 그 은행 연락처 그 사람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날 때는 그렇게 알려줬고 지금은 중국에다 직접 전화를 하는 편인데 그러면 그 중국 사람 계좌와 전화번호를 받았잖아요. 그럼 거기다 전화를 먼저 해요. 해서 누구한테 그러니까 다 익명으로 그러니까 이름 안 되고 뭐 별명은 숟가락이라든가 숟가락이라든가 아니 대화가 별명이나 숟가락이라든가 되게 웃기는 맞아요. 아니 뭐 쥐새끼, 쥐새끼, 닭새끼 이런 건 없어요. 요건 안 되는 거고 그 중국 조선족도 그러니까 니 가온 뭐 이래가지고 뭐 전화해가지고 저기 저 조선에 숟가락한테 보낼 돈인데요. 그러니까 맞아. 뭐 계좌번호 이렇게 보내요. 뭐 불러줘요. 그럼 그걸 받아가지고 지금 몇 분 후에 보내겠습니다. 보내요. 그러면 얼마를 중국애들이 뗀지를 이걸 몰랐었어요 처음에. 근데 나중에 알게 보니까 뭐 35%라면 20%를 북한 브로커가 북한 브로커와 내가 하겠죠. 근데 나는 안 벌고 그냥 북한 브로커 보는 거예요. 벌고 그리고 이 중국 브로커가 15%. 아니 근데 내가 전화했을 때 물어봤어요. 그 중국 사람하고 이제 통화를 하잖아요. 계좌번호도 받고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30% 35%씩 떼냐? 이거 누가 뭐냐니까. 이제 우리 먹는 게 하나도 없어. 우리는 다 내보내요. 그쪽에다 알아서 하겠지. 나 뭐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북한에서 떼먹는구나. 아니지. 그러니까 어차피 순진한 거고 중국 사람도 그거 안 하고 자기 이해관계 없는데 왜 해? 이 바보야. 어차피 이것도 북한 중국도 어떻게 보면 약간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 송금이기 때문에 하도 워낙 중국은 뭐 그런 게
좀 약간 워낙 인구가 많고 하니까 그쵸. 통제하기가 통제하기가 좀 난이도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요시처럼 두고 있어요. 근데 그 돈이 또 들어가서 되게 북한 경제에도 조금씩 뭐 도움이 되고 하니까 굳이 막지를 않고 또 그것까지 막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게 인간적인 차원에서도 좀 그치. 뭔가 이건 아니다 싶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또 북한 중국 주민들이 돈 떼먹는 것도 있으니까 수수료 그러니까 굳이 그걸 중국 정부가 막지는 않고 근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빠가 말하는 거는 중국에서 15%, 중국 브로커가 15%, 나머지 뭐 20%. 15%, 20%는 북한 브로커가 떼먹잖아. 근데 북한 브로커 나쁜 새끼들이 있어요. 그치. 그걸 안 줘. 나는 그거를 몰랐는데 우리 집에서 우리 이모가 몇 달을 살다가 한국으로 왔어요. 왔는데 그 당시에 내가 나랑 우리 이모랑 같이 우리 여기 먼저 온 이모랑 같이 돈을 합쳐서 보냈는데 이거를 만약에 100만 원을 이 사람한테 손에 쥐어줘야 돼 우리 집에. 근데 반밖에 못 받은 거예요. 거의 그래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까지만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반이나 한 70%를 떼고 30%만 가져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모한테 그러면 가서 달라고 해야 되지 않냐 이러니까 우리 이모가 아니지. 야 그 검은 돈이 돼가지고 어떻게 말하니? 그 보이보이 가면은 니도 걸리고 내도 걸리고 다 남한에서 온 걸린다. 거는 다 어떻게 보고 너무 야비한 놈들은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대놓고 뜯어서 50%만 주겠다 이건 못 하겠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맞아요. 하냐면 뭐 와 있던 숙박비 뭐 전화비 이것 떼든가 아니면 그게 다 북한 사람이 그런다는 그치, 거죠. 북한 사람. 아니면 위조화폐 그러니까 중국 돈 위조화폐가 많아요 그걸 넣어버려요 그러면 가서 위조화폐라는 거 그럼 내가 70%다 받았는데 위조화폐가 20%예요 그럼 50%만 받은 거잖아요 그럼 뭐 그럼 얘기 위조화폐였어요 뭐 몰라 난 정확히 줬어 그치. 난 중국에서 받은 게 이거다. 그리고 저는 당연히 확인하지. 얼마인데 얼마 받았니? 하니까 우리 언니가 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이모 그때 언니가 받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우리 이모가 이러는 거야. 야 그럼 그 자리에서 브로커가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통화는 1분에서 2분 사이로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어떻게 안 받았다 그러니? 그거 안 받았다 할 수 없다. 그치. 돈을 내 손에 쥐지 않아도 일단은 받았다는 전화를 하고 그 다음에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런 말을 듣고도 이제 보낼 수밖에 없어요. 오빠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도 여기서는 쌀밥에다 고기는 먹잖아요. 그치. 근데 거기는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내주게 되더라고. 근데 이게 듣다 보니까 내 주변에도 북한에다 돈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 30% 간다면 하늘에 대고 절하겠대. 그러니까 그게 무사히만 간다는 담보가 있으면.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금액을 보낼 필요가 없어 한 번에. 맞아. 그러면 브로커가 차라리 그래서 어떤 탈북자들은 30만, 30만, 50만 이렇게 보내더라고. 차라리 그게 가운데서 많이 떼도 그래도 내 가족한테 안전하게 전달되는 이유가 이렇게 부스럭 돈을 주니까 언젠간 브로커가 큰 돈이 들어오겠지 하고 그 기회를 노려서 가운데서 부스럭 돈은 안전하게 전달을 해준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그 북한에 있는 전체적이진 않지만 다는 또 아니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좀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근데 브로커들이 북한에서 브로커들이 뭐 여기 와서는 다 양심적으로 했다 그러는데 무슨 다 알지 뭐 우리도 양심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양심적으로 네, 그랬답니다. 이훈규 씨 양심적으로 했다니까 저희가 오늘 방송하는 중간에만 믿고요. 가면은 그러거나 말거나 뭐 그랬겠어. 또 요렇게 또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때 한때 이렇게 남북 관계가 안 좋아졌을 때 그게 2016년인가 그때 난 지금도 잊지 않지는 게 그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돈을 보냈는데 중간에서 중국 브로커가 다 떼먹었어. 근데 이상하게 돈이 쏙쏙 전달되는 선이 있었는데 그게 하교선이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 하교들이 살고 있잖아. 근데 이제 하교들은 중국 은행에 자기 계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한국 브로커가 중국 은행에다 싸주면 이 사람이 북한에서 확인이 되는데 대신 플러스를 40% 50%를 뗐어. 근데 이제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때가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라도 우리가 보내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아침에 내가 10시에 중국 사람한테 계좌를 넣어줬는데 그게 이제 1시간 후에 북한에서 연락이 오더라잖아. 바로 건너줬다고. 그래서 LT급 송금이 있다. 근데 그 대신 플러스를 많이 뗀다. 중국 맞아요. 근데 저는 그게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치. 어차피 다른 사람 북한 사람을 통해서 가도 얘네가 또 떼먹고 또 안 주고 이런다잖아요. 내일 아직 도이 도착 아예 했어. 내일 오늘 요만큼 가져가고 내일 하는데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저기 앞쪽에 있는데
어떻게 내일 올 수가 있어요. 한 번 오려면은 한 달 걸리는데. 그러니까 못 받고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풀린 게 제 지인이 8년 만에 엄마를 찾았어. 북한의 엄마를. 그래서 찾았는데 그분이 안쪽에 있어. 평북 그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어르신을 데리고 못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중국 전화기를 이렇게 켜놓고 스피커폰을 켰어. 그래가지고 북한 전화기 있잖아. 그걸 이렇게 맞대를 시킨 거야. 그러니까 이게 목소리가 너무 멀어. 그런데도 엄마인 줄 알겠더라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알지. 이제 전화하고 전화가 만나는 거야. 그렇게 해서도 돈을 보내시더라고. 그러니까 요즘은 그래서 발전된 게 북한 핸드폰 가지고 가서 영상 찍고 그걸 영상을 이렇게 중국 핸드폰에다가 영상으로 복사해가지고 그걸 위치에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대로 나와요. 이렇게 찍어가지고. 맞아. 그리고 갈 때 북한 핸드폰으로 또 한국에서 우리가 보내준 영상도 갖다 보여주고 그 자리에서 그건 삭제해버리고 맞아. 보여주고 삭제해버리고 어머니랑 뭐 아니면 가족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가지고 와서 그걸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브로커들도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그 북한 브로커들이 말을 하는 게 우리는 목숨 걸고 전화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짧잖아. 1, 2분이면 통화가 끊기고 우리는 할 얘기가 너무 많잖아. 그리고 돈도 너무 힘들어 보내는데 그냥 자 가족한테 줬어요. 빨리. 그러니까 옆에서 이게 전화를 받다 보면 밑궁기에 불이 달린 사람 막 같아. 화가 나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데 그짝 상황을 보면 또 이해도 못할 건 아니야. 근데 이걸 가운데 브로커들이 노린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그게 손녀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못 본 손녀가 태어났는데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 손녀한테 돈을 보내주겠는데 손녀가 태어나면 그 사진을 보내달라 이렇게 해서 네 알겠습니다 해서 200만 원을 받았어. 200만 원을 받았는데 손녀 사진을 안 보내주는 거야. 그래서 왜 안 보내주냐 하니까 또 이게 핸드폰을 자기가 10장 보냈는데 갈 데가 있고 못 갈 데가 이렇게 해서 2년을 미뤘어.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그 손녀 얼굴을 보고 싶어가지고 힘들게 한 달에 100 얼마를 벌어갖고 200을 보냈는데 그러니까 요즘번에 전화가 왔더래. 그 브로커가 또 손녀가 이제 돌씨 지나서 컸다고 그래가지고 손녀 사진을 보내기 전에는야 전화할 생각 하지마 하고 끊었대. 그 다음날에 사진이 왔더라잖아. 그래, 그러니까 그것도. 본인들이 자기네가 그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걸 이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탈북민들이 여기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신변도 지켜줘야 되지만 우리가 당당하게 할 소리는 해야 되고 너무 끌려가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냥 무섭다고 해가지고. 맞아요. 네. 여러 가지 우리가 전화로 이제 북한에서 북한 소식도 이제 전화로 들을 수도 있고 또 여기 소식도 들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돈을 보내주는 게 가장 큰 거니까. 그리고 북한에서 솔직히 내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저희 가족이 전화 궁금은 하겠지만 위험하니까 짧게 통화는 하겠지만 되게 저는 서운했어요. 왜냐면 내가 결혼식 할 때나 아기를 낳을 때나 분명히 이렇게 그래도 아는데 그때는 전화가 없다가 이제 돈이 필요할 때 맞아. 이제 아플 때 이럴 때만 전화로 해가지고 그때 제가 펑펑 울면서 엄청 저는 또 화를 냈어요. 막 화를 냈어요. 내가 결혼식 했는지 애를 낳는지 궁금하기나 했냐고. 그치. 그러면서 막 그랬는데 또 그런 게 있어요. 저희 언니가 올라올 때는 제가 어쩔 때는 돈을 못 저 되게 힘들게 살잖아요. 힘드니까 제가 돈을 못 벌낼 때가 있어요. 언니가 이제 가끔씩 국경 쪽으로 와가지고 전화할 때는. 그래서 언니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내가 오면 돈을 안 보내고 어머니가 와야 돈 보내는구나. 맞아. 근데 또 공교롭게 또 어머니가 오면은 또 어떻게 막 저도 막 대출까지 해서 보내고 이랬거든요. 제가 돈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는 언니가 안 오고 어머니가 이제 그 전화가 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막 얘기를 했어요. 몇 년 전인데 내가 결혼했는지 물어도 안 봤어. 아이는 있는지. 그런 거 물어도 안 보고 무조건 돈 달라고 하니까 나는 버려진 자식이냐고. 제가 또 가슴에 못 박았어요. 내가 도망쳐 나가놓고서는 너무 힘든 거야. 나도 애들 데리고 혼자 먹고 살기가 정말 근근히 생활비하기도 힘들어 죽겠는 상황에서 돈 달라니까 속상은 하지. 막 어디에 하소연 할 데 없어가지고 막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우리 아들이랑 통화를 한 번 했어요. 할머니하고. 네, 외할머니하고. 우리 아들은 이제 약간 상황을 아는데 우리 딸내미는 옆에서 듣더니 엄마 그렇게 보고 싶어서 울지 말고 우리 집에 외할머니 놀러 오라고 해요 이러는데 모르니까. 너무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은 언니 그거를 또 우리 아들이 참 애가 심중하지. 네, 애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저도 그래서 어머니한테 화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나는 유미 말 들으니까 제가 며칠 전에 만났던 지인이 그 어머니한테 돈을 보냈는데 그러더래. 너는 잘 있냐? 그 지금 결혼은 했냐? 이 얘기를 안 물어보더래. 그런데 급하니까 자기는 엄마한테 듣고 싶었단 말이 나도 내 딸 진짜. 고생한다, 사랑해 맞아요. 이 말이었는데 엄마가 그 말을 안 하더래. 그래가지고 통화를 하다가 마지막에 되게 뭉클해가지고 엄마는 내가 딸인데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 하면 되는데 맞아요. 왜 그 말은 안 하고 돈 얘기만 해 하니까 야 위험해서 그런다. 우리 그거 사랑한다는 말을 어떻게 낯이 따가봐 하냐.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가 그렇지. 그런 자식한테 사랑하는 조국을 사랑하고 수령님을 사랑하라지 개인을 사랑하라는 말은 안 하잖아. 아니 언니 그래가지고 감정 잡고 눈물 나는데 처음 그래가지고 그분이 되게 진짜 되게 이게 유미처럼 막 이렇게 전 앉아서 진짜 서운해요 언니. 그래서 난 막 화냈어요 그래도. 네. 그래서 저희가 뭐 통화를 해가지고 뭐 어떻게 뭐 사람을 찾는 거부터 그 다음에 뭐 통화하면서 에피소드 그리고 북한에서 여기를 막 자가용 타고 다닌다면은 거짓말 한다는 네. 네. 그런 얘기까지 이런저런 얘기들이 사실은 더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저희가 간단하게 오늘은 여기까지 네. 마무리하고요. 영상을 보시고 시청자분께서 궁금해하셨던 점이 조금 많이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네. 또 만나요.